시사톡 시시각각 최근 한국 정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쯤은 선고가 날 줄 알았습니다. 났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다른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오늘은 예상은 이제 비껴간 날이 됐는데 왜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긴 뭐 늦어졌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늦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렇죠. 그 과거에 선례가 두 번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두 번의 탄핵 심판 이제 선고 결과가 발표됐던 시점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통상 최종 그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 네. 그때랑 비춰보면 지금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8명이 제가 줄곧 말씀드리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5가지 큰 쟁점에 대해서 온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성향이 보수적인 분이더라도 진보적인 분이더라도 이 헌정 질서의 문란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념적인 판단을 내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전에 이준숙 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4대4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성향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그 검찰들 중앙지검장과 그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판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현저하게 저해할 만한 상황이냐. 두 번째로는 그 위법적 상황이 직을 파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이냐를 놓고 고심을 하고 결국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았던 것들을 보아하니 네.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5가지의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엄 선포하는 과정의 정당성, 그다음에 포고령을 선포하는 내용에서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체포하려고 했던 과정의 문제, 또 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뭐 침탈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인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10번의 변론 기일 과정을 거치면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쟁점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 최종 판결문을 좀 쓸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네, 왜 시간이 더 필요할까? 이거는 지금 피청구인 측, 대리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처음부터 줄기차게 공격을 했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내용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돼서도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안의 5가지 쟁점 플러스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꼼꼼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평의가 오늘도 됐다라고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뭔가 언론이나 뭐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변호인 측 윤곽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헌재가 아주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입장을 거기 판결문 안에 지금 담으려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이 맥락을 살려서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최초의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17일까지 다른 변론을 아예 안 잡았어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를 아무리 늦어도 17일 전에는 끝내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맞춰보니까 3월 14일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날짜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소문들이 나돌지만은 합리적으로
저는 추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찌라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는 신뢰할 만한 게 못 되고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자면은 세 가지 경우에서의 하나라고 일단 봐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최 원장님께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위헌위법 한 행위를 저질렀고 중대하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근데 뭐냐면 이걸 꼼꼼하게 많은 국민들 어떤 절차적 어떤 그 타당성까지를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실무적인. 네. 이럴 가능성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객관적인 경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론 과정에서 어떤 그 예를 들면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저기 곽종근 그 연장에 예를 들면 뭐 그 내란죄로 엮는다더라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좀 상당히 좀 뜨악한 부분인 거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그 확정 지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한의 그 되면 탄핵 그 인용 조건이 6명이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8명이잖아요. 그래서 6대2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갈려가지고 예를 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와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이론을 말끔히 해소하자. 이렇게 이제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반론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쉽게 하면 평의가 안 끝난다는 거죠. 아직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거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이게 저기 누가 5대3, 4대4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요거는 경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기각시켜 줄게요. 왜냐면 왜 기각시켜 주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결에 아직 이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평결을 해야 되는데 평결에 이르르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4대4냐 5대3이냐 뭐 6대2냐 이 자체가 지금 바깥에 나오는 얘기는 다 사실관계랑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일치해요. 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맥락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헌법 재판관들이 매일 모여서 평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 예, 예, 예.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저는 거죠. 그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의 그 판결문을 보면서 네. 아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이것이 남발이 결국은 계몽령 같은 이 비상계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명분을 그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네. 어제 재판관들이 뭐라 했냐면 민주당이 헌법적 질서 안에서 탄핵을 요청한 이 사안들은 이거는 위헌적 상황이 아니고 네. 남발도 아니다. 네. 그거는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지키려고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이 계속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걸 각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판결문 최종 판결문에 나올 법한 얘기를 어제 그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의 판결문에다 그걸 넣어놨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법 행위냐, 위법 행위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파면까지 갈 행위냐까지도 검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기각을 다 기각시켜 버리면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탄핵을 남발한 거 아니냐라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적 질서 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이 상태에서는 기각된 거예요. 네. 이 판결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인용한다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발언을 제기하자면 이 또한 지금 최 원장님의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국회가 줄탄핵을 했던 게 탄핵 소추를 했던 게 위헌위법은 아니다. 라는 정도의 소극적 표현이지 그걸 잘했다 하는 적극적 의미의 옹호는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결론에서는 명확하게 무슨 예를 들면 5대3
뭐 6대4, 6대 뭐 2 이렇게 갈린 게 아니고 완전히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8대0으로. 물론 개별적인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이 갖는 건 결과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헌재의 판단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위헌위법한 건 아니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어떤 탄핵 소추가 줄탄핵이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남용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 말은 이제 다시 더 맞잖아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엄령을 선포한 거다. 이게 비상대권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뭐냐면 탄핵을 남발한 게 아니라 그거는 헌정 질서 안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윤석열 씨가 한 거는 뭐냐면 헌정 질서 바깥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의 목적,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 남발이었다라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어제부로.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과해야죠. 그거는 뭐냐면 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거부권 남발했잖아요. 그거는 정치가 합의해야 되고 결국 주고받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합의하고 조정하고 결론을 내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고 윤석열 씨와 그 집권 여당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12월 3일 날 헌법 질서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을 헌법적 질서 안에서 했던 행위를 다 깨부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는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고 판결문 안에 그 내용이 저는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고 저는 뭐 그건 분리돼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어제의 그 탄핵에 대한 선고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김윤 당협위원장께서는 그 기각이라는 결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최영선 이제 부원장께서는 판결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각도 중요한 거고 판결문 내용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볼 점은 뭔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는 곳에. 그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판결문 안에 정확히 기재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으니 파면은 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라는 내용도 물론 저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부분이겠죠. 그걸 먼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한다 이거 이제 인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의 공격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지킨 거죠. 처음에 먼저 접수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답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들이 계속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성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발언이 틀린 말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를 시비를 걸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하나까지도 다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밥을 먹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야 저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으로 따로따로 먹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염두에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국민들에게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충분히 그냥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권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상 좀 무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미 기존에 뭐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3명 검사에 대한 판단을 굳이 뭐 그건 미룰 이유가 없이 일정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구애받지 않고 어저께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워낙에 혼란스럽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재 판단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경작과 나왔는데 정외과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11과목 이상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워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 힘의 우위를 점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그건 선거다. 우린 선거를 통해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학부 다닐 때. 한 6, 7년 전에. 네. 그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들의 겸허한 회초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의 결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카오스 상태거든요. 네. 정글이에요, 정글. 근데 윤석열 씨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총선의 결과가 부정선거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이 선거 결과가 결국 국민들이 이 집단에게 이 집권 세력에게 회초리 몽둥이를 들면서 바뀌기를 원했는데 윤석열 씨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헌정질서 유일한 게임의 룰 최후의 보루를 깨버린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도저히 그러니까 제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될 정글 상태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켜야 될 게임의 룰을 깨버린 거고 그리고 그거를 무력화시키면서 이 사회를 혼동스럽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 때문에 저도 흥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상태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45년 동안 대한민국이 5공화국에서 6공화국 넘어가고 40년 넘게 6공화국 체제가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면서 우리가 지켰던 것은 더 이상 화염병과 최루탄과 돌멩이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겸허하게 수용되는 정치 세력이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고 그 끝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로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강조하신 대로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꽃은 선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또 하나의 축은 엄격한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 내지는 법률을 가지고 충돌하거나 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기관이 딱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자기 입장을 얼마든지 마음껏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저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대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승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이 입장을 저는 여야 공히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더 공히 표명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혼란 상태가 저는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그렇다면은 좀 힘들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에 우리 재판관들께서 이런 총의를 잘 모아서 다음 주를 절대 넘기지 말고 판단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좀 바라는 게 있다면서는 이재명 대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를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같이 월요일 날이라도 저는 같이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헌법재판소도 훨씬 더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힘들겠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중재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이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선거를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두 이제 바람인데 그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선거가 빨리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바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 뭐냐면은 같은데요? 그 표면적으로 좀 많이 보일 수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유력 국회의원들이나 네. 당의 그 지도부들 일부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이분들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우리가 그 넓게 본다면은 그분도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헌법 기관인 의원으로서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일단 대세는 국힘의- 아니다. 그래서 국힘의 지도부는 대세는 뭘 예. 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잠재적인 그 조기 대선의 큰 경쟁자로 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지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전술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시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심각한 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6일 2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 된다면 이재명 대표 저는 위치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저는 흔들릴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1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이제 더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았냐 이런 걸 주장하기 그래서 위한 국민의힘 하나의 지도부는 3월 선동으로 26일 이후에 선거가 아니 나오기를 지도부는 기다린다는 명확하게 겁니까?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 지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지금 저기 또 권오리 그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 예. 똑같이 두 분 다 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빨리 해달라 이 그런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내비치고 있다니까요.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니까요. 국민의힘이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네. 간판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더 이상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유지할 만큼의 어떤 염치도 도덕도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나윤이라고 대표되는 윤석열 씨의 이른바 호소인들, 예. 핵심 측근 호소인들이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김문수, 아니. 나경원, 아니 김문수는 아니죠. 김기현. 김기현까지. 김기현을 얘기 아니. 그걸 그렇게 높여줍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리인격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왜냐하면 스피커들. 김문수는 등장을 공식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윤상현까지 이렇게 예, 보면 예. 이분들이 이제 윤심을 얻기 위한 예. 지금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게 국민적인 감동도 없을 뿐더러 지금 보수 정당의 근간을 흔들려는 저는 행위라고 저는 그 봐요. 공식적인 지도부 네. 아닙니다. 그 지도부는 예, 아니죠. 예, 예. 지도부는 아니지만 지금 그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5명씩 시위도 하고 있고 그걸 지도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방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말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각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그냥 다 그냥 부정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남의 어떤 지역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통제도 안 되고 헌정 질서를 사실은 유린하는 듯한 발언이고 그거를 촉구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보수 지역 그 우파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좀 암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지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분들 말씀하신 강경파 대로, 못지않게 예. 실제로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지금 매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목소리가 좀 예. 묻혀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요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저는 상당히 큰 기류 변화가 저는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도 2부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일부 함께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마무리 지을 때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전부 다 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08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80여 명이 8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각하해달라고, 예.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네. 이번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저는 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거 지금은 자체를. 그리고 저는 그 그러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헌법재판소에 예. 정치적 압력을 계속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행위 자체를 저는 중단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걸 예. 승복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일부가 아니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의 저는 행태는 저는 잘못됐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목소리를 표면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켜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우리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시는 거죠? 일단 지금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예.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당은 무너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저는 거꾸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는 확실하게 승복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된다면은 그걸 저는 딛고 저는 그 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국민의힘의 살 길이다.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고 지금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서 각하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검토할 거리도 아니다. 던져버리는 게 그러니까 예. 판단을 구하지도 않고 예.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소가 검토할 거리도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게 각하. 기각은 다 검토해 봤는데 이거는 위헌 위법적인 거야라고 보지 않는 것. 예. 그것은 기각. 이건 위헌 위법적인 거야. 인용.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각하는 뭐가 80여 핑계가 명의 되냐면은 의원들이.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사권 자체가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계속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이건 절차상에 예. 하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각하인 거죠. 그리고 요 입장을 지금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전술을 바꾼 거예요. 전략을 바꾸고 전술을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 3으로 우리가 이게 기각될 거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예.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바꿔서 원천 무효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거 결과를 못 받아들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대 3으로 기각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예. 근데 네. 바뀌었다니까. 심리 그것도- 기류가 바뀌었고. 그것도 아니다. 이제 그것도 각하.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기로는 그러니까 네. 오늘까지도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당수 이제 의원들은 각하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즉 근데 윤곽근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기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내부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합의를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각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이 또 하나 참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하고 심우정 검찰청장이 즉시 항고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이 사건 예. 이것과도 연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형사법 절차를 따지는 이제 문제고 71년 만에 한 건만 참 인권을 참 좋아하시는 판사님과 검사님들이 자기들끼리의 이제 하나의 레전드를 하나 만드셨는데 예. 두고 아마 형사소송법 책자에서 다뤄질 것이고 두고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 부장판사 하신 분이 재판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네. 학설에도 밝으신 분이고 네. 교수 하셨어야지 그러면 본인이 법을 해석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왜 법을 뛰어넘거나 법이 없는 영역을 입법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본인 스스로가 재판관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셨던데 그 실수가 정말 실수인 건지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뢰를 몰래 매설하고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밝혀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적어도 네.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는 게 꼭 이렇게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세가 더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이런 네. 정도지 그것이 예를 들면은 본말을 전도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은 될 수 없는 거죠. 대사도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먹까지 불끈 쥐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과연 좀 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법치 국가, 삼권 분립 다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구속할 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그리고 그 증거 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 사람의 신변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판사가 저지른 행위는 뭐냐면 절차적으로 내가 이거는 판례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꼼꼼히 너희들은 몰랐던 거지만 내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시간을 넘어버렸다. 근데 우리가 구속기한 할 때는 10일이라고 하지 240시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년 만에 참 유일하게 이 건만 그렇게 시간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주셨고 검찰은 아이고야 위헌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검찰이 마치 헌법재판관이 생각하는 듯한 판단을 예단을 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 풀어줄 때 뭘 판단해야 되냐면 절차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00번 그건 논쟁의 여지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씨는 주변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비아폰 서버를 아직도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고 경호처가 사실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안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갈 때 중요한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인멸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 수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 증거물을 인멸할 우려 이걸 놓고 보더라도 다시 저는 즉각적으로 재구속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김문석 변호사가 나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짚어줬거든요. 네. 시간, 날. 네. 그런데 법원에서 하나를 아예 넣지를 않았대요. 네.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날짜, 시간 이것도 안 맞는 건 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석방이 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잠정적인 대권 후보자들의 네. 모습이 네. 좀 잠잠해졌거든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탄핵 결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길어봤자 뭐 예를 들면 한 달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정도 좀 절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3월 14일 날 결정이 난 걸로.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산해 가지고 본인이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일정들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 정도 저는 어떤 며칠간의 문제지 크게 위축돼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오랜 기간 정치적 어떤 그 가치와 행보를 같이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나름대로 개의치 않고 지금 독자적인 행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그러면 바라보고. 모두들 좀 예. 선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잠하게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않죠. 그렇죠. 밤에는 막 열심히 활동하고 낮에는 아주 척하고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좀 그게 자기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더 얄밉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지금 이게 그 큰 건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덜 드러난 듯이 보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인용이 되고 나면
나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하고 부분이거든요.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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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금 그 지지율 1위는 아시지만 김문수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장관. 그래서 예. 김문수 장관 측에서도 본인이 오늘까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탄핵도 안 끝났는데 이 절차도 안 끝났는데 네. 그렇게 뭐 섣불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여기서도 이렇게 그 최소한도의 기초적인 준비는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들었고 많은 부분들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이 조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조용하게 있지 지금 않고요.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여의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공약 개발 작업을 한 1개월 전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스텝이 꼬였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드러내놓고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밤에만 몰래 해야 되고 낮에는 또 아닌 척하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건네들어서. 비유가 짜릿하긴 한데 너무 좀 과하고 얄팍하게 보는 그건 밤에 굳이 그게 아니고 당연히 당이라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가 워낙에 상반돼서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제가 각하를 말씀드렸죠. 시켜라 80여 명이 탄원서를 냈고 그런데 대선은 준비는 하고 있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서 보니 야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를 한남동에서 계속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김치찌개다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야 저놈들이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저 실제로는 나 날아갈 걸 대비해가지고 좀 뭔가를 다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구속되고 이제 안에서 더 건강해져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못 드시니까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와서 바로 또 드시겠죠. 민주당은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이건 제가 조금 먼저 네, 얘기할게요. 네, 네. 예. 이건 어디까지나 듣는 얘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만약에 그 3월 26일 날 그 선거법 그 재판의 2심 결과가 그 대법의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예. 뭐냐면은 이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출마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형량이 2심에서도 나오게 된다면은 적어도 지금 그 출마 의사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이른바 몇 명의 이렇게 그 비명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할 거다 하는 얘기가 저는 여러 군데서 좀 듣고 있고 제가 입장 바꾸는 것은 저도 정치인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추론을 하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그렇게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가기는 매우 어려워질 거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광화문에 그 집회 현장을 갔어요. 그날부터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침묵 시위를 하시면서 도보행진을 쭉 하고 저녁에는 거기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도 하고 거기서 밤샘 농성도 하고 그런 걸 하시는 과정에 그 지금 이른바 이 대선이 열리게 되면 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 오셔서 네.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내일 안에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을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하나의 행동을 하기로 그날 또 의견을 다시 모았는데요. 네. 지금은 민주당은 그런 단계고요. 윤석열 탄핵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민주당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3월 26일은 아직 먼 나라 얘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2심 재판하는 과정에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그 과정에 사실적시나 사실을 왜곡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의율되는 게 맞지만 의견의 과정 사실관계가 아닌 머릿속에 생각을 내용을 가지고 당선인과 낙선을 목적으로 마치 그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이 헌법에 맞는 것이냐,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를 놓고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작업들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비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하게 1심에서 저는 판결을 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게 2심에서 잘 반영되지 않을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어쨌든 3월 26일 날의 재판을 지연시킬 수만 있다면은 오늘 이 순간에도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연시키겠다. 이런 어떤 초조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네, 네. 네. 일단은 검찰과 이제 법원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많이 봐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검찰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온 부분이 국민이요. 아닌가. 헌법도 공부해야 되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다들 형사소송법 찾아봐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부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원하지는 않지만 좀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대단한 지금 그 국민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찬 네. 네. 발걸음을 내디딜 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